겠습니다. 여기 어떤 물질을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F라는 힘을 이렇게 이제 줬다고 하자고. 그래도 이제 이게 너무 무거우면 움직이지 않죠. 우리 일상에서는 하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힘을 주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른쪽으로 여기 이제 힘을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어떤 힘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힘이 R자 힘이 0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크기의 힘이 왼쪽으로 가해지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0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만 힘을 줬는데 다른 누군가가 왼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 있나 봐, 그렇죠? 다른 누군가가 누군지를 보니까 바닥이죠, 바닥. 내가 힘을 줘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건 이 바닥도 물체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을 때 바닥이 가하는 이런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아래첨자로 S를 붙였는데 이 S는 스태틱이라는 얘기예요. 스태틱, 정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지 마찰력은 스탑이라고 해석을 해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정적 마찰력, 그걸 이제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점점 힘을 크게 좀 가해봤어요. F를 오른쪽에 F니까 점점 크게 0에서부터 F를 점점 크게 이렇게 증가시켜 봤더니 바닥도 역시 똑같이 힘을 증가시키더라. 그죠? 바닥이 가하는 힘도 똑같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힘이 되면 바닥이 나는 힘을 더 가할 수 있지만 바닥은 더 이상 힘을 가할 수 없어요. 그 이상 힘을. 최대로 바닥이 견디다가 이제 나는 못 견디겠어 하고 이제 물체를 놓아버리죠, 바닥에. 그죠? 바닥에 탁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요. 운동 영역. 그때 바닥은 본래 이 정지할 때 가했던, 아니면 움직이기 직전까지 가했던 이 힘을 그 힘만큼은 가하지 못하고 좀 더 작은 마찰을 가하게 돼요. 어쨌든 바닥은 마찰을 가하는데 이렇게 이제 미끄러질 때 가하는 마찰력을 우리 교재에서는 운동 마찰력이라고, 운동 마찰력보다는 미끄럼 마찰력이라고 기억하는 게 더 좋아요. 용어도 그 자체가 틀리진 않습니다. 운동 마찰력이라고는 돼 있지만 미끄러질 때의 마찰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미끄러질 때의 마찰력은 그 무게, 특히 수직 항력에 비례합니다. 이건 이제 실험적인 얘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제 평면에 있는 물체는 무게하고 수직 항력하고 같죠. 그래서 수직 항력이 커지면 마찰력이 더 커지는 걸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례상수, 그럼 도대체 수직 항력이 어느 정도 몇 %냐, 또는 얼마를 곱하면 마찰력이 되느냐, 이걸 이제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운동할 때 마찰 계수이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에 관련된 마찰 계수이기 때문에 이걸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마찰 계수. 교재에는 이제 정확히 이름이 있습니다. 운동 마찰 계수. 그리고 이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정지할 때의 마찰력은 외부에서 어떤 힘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바닥도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해져 있어요. 최대 정지 마찰력. 근데 이 최대 정지 마찰력도 수직력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데 이 마찰력은,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대개 일반적인 경우는 운동 마찰력보다는 조금 커요. 그래서 마찰 계수를 이것도 어떤 값을 상정해 줄 수 있죠.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똑같이 S를 첨자를 써서 이렇게 µS, 이때는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정지 마찰 계수.
정지 마찰 계수. 요 식은 이제 외워둬야 돼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이 정지 마찰 계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운동 마찰 계수는 운동 마찰력을 구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수직 항력을 알아야지만 운동 마찰력도 알 수 있어요. 위에 그림으로 다시 가서 보면, 그럼 이 바닥이 물체에 가하는 힘은 바닥이 수직으로 가하는 수직 항력이 있고, 수직 항력, 이것도 바닥이 가하는 힘이죠. 그리고 마찰력도 바닥이 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수직 항력과 마찰력을 더하면 바닥이 가하는 힘은 이런 형태로 가해지겠죠. 둘 다 바닥이 가하는 건데, 그 힘을 분해를 해서 수직 방향의 힘을 특히 수직 항력이라고 하고, 수평 방향의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 마찰력은 좀 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좀 크기가 작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가속도가 일반적으로 0이 아닌 가속도가 있는 거고, 얘는 아예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 자체가 이제 0인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X축 방향의 R자임은 이 경우에는 F-FK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축 방향의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F는 ma 이런 식이 되겠죠. F는 ma. 그래서 이전과 다른 점은 이 FK를 구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FK는 뮤K를 알면 뮤K 곱하기 즉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이렇게 구하는데, 수직 항력은 이 경우는 그냥 mg가 되겠죠. mg 그렇죠? 그래서 수직 방향의 평형으로부터 수직 항력을 구해 와야 돼요. 이렇게 n-mg가 작용하는데, 수평으로만 미끄러진다면 가속도는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n이 mg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mg를 집어넣어 줘야 되죠. 수직 항력을 구해서. 그래서 이 값은 또 μk m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수직 방향의 힘으로부터 수직 항력, 마찰력을 아예 구해서 대입을 해주면 A를 이제 구해낼 수 있다. 요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이 식은 뭐냐면, 정지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마찰력이 최대, 미끄러지기 직전, 그죠? 그때입니다. 막 미끄러지려고 하는 순간의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정지 마찰 계수가 되는 거죠. FS는 이거보다는 작은 그래서 FS는 외부에서 가는 힘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마찰 계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리와 유리 사이의 마찰 계수는 운동 마찰 계수가 0.4가 돼요. 이 얘기는 수직 항력의 40%가 운동 마찰력으로 작용하는 거고, 정지 마찰력은 0.94까지가 되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는 1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물체의 무게만큼 주면 대개는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물론 바닥 평면이 이렇게 이제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어때요? 물체를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움직이겠지, 이때는.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매끈한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매끈한 면. 매끈한 면의 경우에는 1 이상이 넘을 리는 아마 없을 거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는 이렇게 경사면 문제입니다. 경사면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경사면 문제에 나오는 거지 마찰력 단독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 마찰력은 단독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렇죠? 이렇게 일상적인 경우는 마찰은 다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내다 보면 마찰이 없다는 문제를 내면 그건 일부러 쉽게 내는 문제고, 되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다 마찰이 작용하는 문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봐야죠.
자, 마찰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마찰 계수를 즉 μs와 μk를 아마 결정하는 이런 문제네요. 제목 자체가.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의 각도를 측정해서 μs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이라. 이건 아주 당연한 얘기죠. 이 각도를 점점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각도를 점점 증가시키면 어느 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때죠. 문제가 나오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가 이걸 찾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정지 마찰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정지 마찰력이 그 이전에 바로 작용했을 테니까요. 그럼 그때의 각도를 알면 그때의 각도를 교재에서는 세타 C라고 한 거죠. 세타 C. 미끄러지기 직전 또는 그때. 그죠? 그럼 그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겠네요. 그렇죠? 이 마찰력이. 마찰력의 방향도 사실은 좀 알기가 어려워요. 마찰력의 방향.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끄러지지 않고 있는데 사진을 딱 찍었어요. 이 물체의 사진. 그럼 마찰력이 작용하는지 안 작용하는지 알 수가 없죠. 사진으로 딱 나와 있으니까. 그죠? 뭐 바닥한테 물어봐. 야, 너 지금 바닥한테 야, 너 이 물체를 잡고 있니 안 잡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서 얘가 대답하는 일도 없잖아요. 그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찰력이 작용하는지 안 작용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는 당연히 이렇게 가속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가속을 할 텐데 가속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땅바닥이 경사면이 물체를 딱 잡고 있는 거겠죠. 항상 가정을 해야 돼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가속할 텐데 그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왼쪽 위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가속도는 0이네요. 그죠? 그러면 또 R자힘, X축 방향으로의 R자힘이 0이겠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죠? X축 방향으로는 mg sin 세타를 이미 찾았었죠.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 보면 당연히 mg sin 세타가 있겠네라고 알고 있어야죠. 물론 중력을 분해해서 얻는 값이죠. 교재에 식이 다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연습해서 이렇게 필기할 게 아니라면 일부러 필기하지 마세요. 난 좀 시험 공부도 하고 막 연습을 해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쓰면 좋죠. 자, mg sin 세타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겁니다. 가속도가. 다른 힘은 일단 못 찾잖아. 그죠? 찾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수직항력에 더해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 그때 작용하는 그때의 각도가 세타 C라는 얘기죠. 최대 정지 맥시멈이에요. FS의 맥시멈. 교재는 맥스라고 썼었죠. 어쨌든 이때까지는 가속도가 없어요. 0입니다. 그런데 이 크기 자체는 이제 외워야 돼. 이거는 μs 수직력 n이라고 그랬죠. fs 최대 정지 마찰력이 μs에 곱하기 수직력 n이에요. 그럼 수직력은 y축으로부터 구해야지. y축. 수직 방향의 축. 그래서 y축 방향의 r자 힘은 0일 테니까 이것도 0일 테니까 n하고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가 됐었죠. 이미 앞에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n은 이때는 mg가 아니라 mg 코스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n은 mg 코스 세타를 여기 대입을 이렇게 해줘야겠죠. 수직력에다가.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면 mg sin 세타 마이너스 μs mg 코사인 세타가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mg sin 세타 마이너스 이건 이제 다 쓰는 거예요. 이 fs를 us mg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데 그 좌우변이 우변이 0이니까 양변에 mg를 다 나눠버리세요. mg로. 그럼 us에 대해서 정리하면 us는 코스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즉 탄젠트 세타가 나옵니다. 탄젠트 세타.
그때 이제 미끄러지기 직전 각도를 세타 C라고 했죠. 그래서 뮤S는 탄젠트 세타예요. 세타 C.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예제는 다 간단한 예제입니다. 간단한 예제. 하지만 이제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지금은 어때요? 지금 조금 더 나가 보면 일단 여기 이제 세타 C 각도만큼 증가시키면 그때 미끄러지기 시작하지.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운동 마찰력이죠. 그때부터는 정지 마찰력이 아니라. 그래서 미끄러지는 때는 이 식을 이제 운동 마찰력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식을 FS가 아니라 FK로 바꿔주고 가속도가 0이 아니어서 이때는 이제 MA가 돼야겠죠. 그래서 마찰 계수가 Y축 방향은 그대로예요. 수직 항량은 그대로. 이 뮤S를 뮤K로 바꿔서 바꿔서 가속도를 구해낼 수 있겠지. 가속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타 C까지 증가시켰는데 막 미끄러지고 있어. 그럼 운동 마찰 계수는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를 구해서 구하면 되겠죠. 가속도를. 그렇죠? 떨어지는 가속도를 구해서 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이 각도를 서서히 감소시킵니다. 만약에 이제 경사면이 충분히 길다면 계속 미끄러질 텐데 이걸 서서히 감소시키면 가속도가 줄어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한 속도가 되는 때가 오겠지. 가속도가 줄어들어서 일정한 속도가 되면 멈춥니다. 그때 일정한 속도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가속도가 0인 때예요. 0인 때, 그죠? 일정한 속도가 됐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인 때인데 그거보다 각도가 0.1도만 줄어도 이제 멈추겠죠? 그죠? 등속 운동하다가 속도가 줄어들면 멈추는 거죠. 언젠가, 그죠? 네, 멈춥니다. 그때 각도가 어때요? 이게 0으로, 가속도가 0으로 되는 때의 각도가 운동 마찰력이 작용했을 때인데 0이 됐으니까 mg 사인 세타가 운동 마찰력과 같은 때죠. 그럼 그때의 각도를 측정해서 운동 마찰 계수를 또 거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가속도를 측정해도 되고 현실에서는 이게 너무 현실에서는 가속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면 아예 각도를 점점 낮춰서 물체가 정지하려고 하는 때 그때의 각도가 바로 운동 마찰 개수를 결정짓는 각도가 되는 겁니다. 탄젠트 세타 뮤K가 탄젠트 세타 C보다 작은 탄젠트 세타 어떤 각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각도. 근데 그 얘기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도 구할 수 여기 있네요. 이때인가요? 예, 이때.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도 구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아예 가속도를 구해서 마찰 계수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와요. 예, 이 문제는 그림이 어딨지? 5.16 이 그림. 이 그림인데 M1하고 M2가 있을 때는 이걸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예, 이런 형태는. 그런데 힘을 외부에서 이렇게 줬어요. 외부에서. 그럼 분해해줘야겠죠? 요거의 X방향, 요거의 Y방향 이렇게 분해해줘야겠죠. FY 외부에서 주는 힘이에요. FX 이렇게. 그럼 이 M2에게 가해진 R자임은 여기 장력이 있겠죠?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속할 거예요. 왼쪽으로 가속할 텐데 이렇게 힘을 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가속을 어디로 해요?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속하죠. 이 F가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왼쪽이 아니라 이제 A가 오른쪽으로 아예 문제가 주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운동 마찰력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운동 마찰력의 방향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운동하는 것만 보면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속하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한다는 얘기죠. 정지 상태에서 운동하는 거면. 그러면 마찰력은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FK를 여기 써줘야겠죠. FK. 써놓고 자동으로 FK는 뮤K N이야
라고 자동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건 암기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Y축 방향의 R자임을 보면 Y축 방향은 어떻게 가야죠? Y축 방향은 위로 F의 Y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 F의 Y가 있고 수직력이 있죠. 바닥이 밀어내는 수직력. 그리고 지구가 당기는 중력 M2G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개만 있어요. 세 개만. 그래서 다른 건 없죠. 그래서 Y축 방향의 힘은 N 더하기 Fy. 이건 이제 위쪽이니까 다 플러스.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M2G. 이 합력이 0입니다. 0. 그렇죠? 수평에서만 움직인다면. 그럼 N은 M2G-FY죠. 그래서 얘가 M2G-FY인데 FY는 F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각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N을 구해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죠. 그죠? 여기. 이 N을 여기다 넣어야 FK를 구할 수 있습니다. FK는 구하는 거예요. FK를 구해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 주면 되겠죠. X축 방향으로.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fx 이거는 그냥 얘를 fx라고 한 거예요. f 코사인 세타 fx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요거 마찰력도 작용하는데 μkn 한 번에 써주는 겁니다. μkn은 m2g-f 사인 세타. 복잡해지죠? 다 써야 돼요. 그래도 그죠? f 사인 세타. 이렇게 해야지만 x축 방향의 R자임을 구해서 여기 F는 MA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T는 또 어떻게 구해요? T는 M1에 대해서도 또 한번 써야겠죠. 질량이 두 개라면 각 물체에 대해서 뉴턴의 제2법칙을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위쪽 T가 위쪽이고 반대 방향으로 M1G. 이건 얘는 R자임 구하기는 쉽죠. T 마이너스 M1G가 R자임이 되고 가속도 A로 똑같이 움직일 테니까 M1A가 됩니다. 그래서 T를 요거를 여기다 보면 이 좌변하고 이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면 T가 소거돼요. 또는 T를 아예 여기다 M1A 더하기 M1G를 이항해서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도 A가 있고 여기에도 M1A가 있는 거죠. M1A가 있고 오른쪽에도 여기는 M2A죠. M2A가 있어서 얘를 아예 이항을 시켜서 A를 한쪽 항으로 몰아넣고 A를 구할 수 있겠지. 변변 소거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요거에 관한 자유물체도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조금 복잡할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결과 교재에서 구한 것도 Y축은 평형이 되어 있을 테고 M1에 대한 Y축 방향 이렇게 식이 나와 있고 M2에 대한 위에 올려져 있는 물체에 대한 X축 방향.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사실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입니다. 그렇죠? M1에 이건 M2에 있는 M1에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변변 더하면 T하고 마이너스 T하고 소거되고 오른쪽 항은 M2A, M1A 더해지고 왼쪽 항 나머지 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μk는 직접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찰력은. 그래서 A가 되게 복잡하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A는 가속도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마찰 계수를 구하라.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식은 똑같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μk가 주어지고 A를 구하는 문제고 지금은 또 반대로 A가 주어지고 μk를 구할 수도 있겠죠. A도 뭐 그냥 주겠어요? 1초 만에 속도가 얼마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겠지. 그죠? 등가속도 운동 공식 풀어서 풀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시험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늦었으니까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한번 가볼 텐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는 두 물체가 일단 연계를 지어야 좀 복잡해지겠죠. 문제가 먼저. 그죠? 그리고 거기다 마찰력까지 나오고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조금 풀어보지 못했던 문제 형태가 아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두 개잖아요. 질량체가 5kg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어야 되고 10kg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45N의)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할 때 물체도를 그리고, 이제 이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건 뉴턴의 제2법칙을 쉽게 풀려고 하는 거죠. 자, 마찰 계수나 이런 게 주어져 있나요? 마찰 계수가, 운동 마찰 계수가 주어져 있어요. 정지 마찰 계수는 안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 얘기는 문제를 쫙 읽다 보면, 이거 운동하는 경우겠네. 그죠? 운동하는 경우겠죠? 운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지 마찰에 대한 언급이 있을 텐데, 없잖아요. 운동 마찰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겠어요? 여기 오른쪽으로 힘을 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 A로 운동하겠죠. 근데 얘는 줄에 매여 있으니까 운동 안 하겠죠. 5kg은. 자, 그러면 5kg에 대한 자유물체도 줄이 당기는 장력이 이렇게 있겠네요. 장력이 있고 아래 10kg과 5kg 사이에 여기 마찰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찰력이. 본문을 잘 읽어봐야죠. 블록과 바닥, 블록과 블록 다 있다는 얘기에 다 있어요. 마찰 계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10kg과 위에 있는 5kg 사이의 마찰력이 작용해서 5kg은 오른쪽으로 마찰력을 받고 있겠죠? FK, 얘는 M1이라고 할 거예요. M1. 1번 물체가 받는 마찰력. 이제 요거는 누가 누구에게 힘을 가하는 거야? 10kg가 5kg에게 힘을 가하는 거죠. 우리 맞닿아 있으니까 마찰력. 그리고 수직항력도 가해지죠. N1. 1번 물체와 2번 물체의 경계면이 5kg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가 당기는 중력 M1G 이렇게 가해지겠죠. 약 50N.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위에 있는 5kg은 다른 힘이 있어요? 다른 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정지에 있으니까 T하고 FK1은 같겠죠. 그리고 FK1은 어떻게 구해요? 뮤K N1입니다. N1. 뮤K N1. 그렇죠? 요 정지 마찰, 이렇게 수직항력에 비례한 0.2였죠. 문제에서.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수직으로는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뮤K M1G가 되겠죠. M1G. 수직력이 얘가 M1G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이 그냥 또 장력 T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장력 T. 됐습니다. 그렇죠? 10kg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볼까요? 10kg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있겠죠. 중력 M1G M1이라고 하면 M1G 있고 바닥이 10kg을 들어 올리겠죠. 10kg에 가해지는 이건 N2라고 할까요? N2 있겠죠. N2. 그리고 이렇게만 찾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요 마찰력은 아래 바닥이 10kg의 물체가 5kg에 가하는 힘이었으니까 작용-반작용 뉴턴의 자산법칙에 의해서 5kg도 10kg을 끌어당기겠죠. 그치? 똑같이 FK1으로. 작용-반작용, 그죠? FK1. 요 마찰력은 5kg이 10kg에 가하는 마찰력입니다. 그런데 바닥도 또 마찰력을 가하죠. 아래 바닥도. 여기 아래에도 마찰이 있고 위에도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래 마찰도 있어요. 여기 바닥에서 FK2. 빼먹으면 망하는 겁니다. 빼먹지 않고 다 그려야 되고. 또 요 N1은 10kg가 5kg에게 가하는 수직항력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5kg도 10kg에게 수직항력을 가하겠죠. FAB 있으면 FP에 항상 있는 겁니다. 보면 어때요? 5kg이 10kg을 찍어 누를 거 아니에요. 아래로. 그죠?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수직항력을 받겠죠. 아래로 받는 수직항력이죠.
5kg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누르겠죠. 그럼 요거는 힘의 크기 똑같이 N1이죠. N1. 10이 5에 가하는 수직항력은 5가 10에 가하는 수직항력 크기 같아야 돼요. 요 크기 M1G가 돼야죠. 여기 이미 M1G라고 했으니까 M1G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1은. 그래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위로 가해지는 힘은 N2 하나밖에 없어요. 위로 가해지는 힘은 N2 하나밖에 없고 N1 아래로 N1 그리고 M1G 아래로 가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Y축 방향으로는 평형이니까 0이 돼야 되고 X축 방향으로는 요 F 가해져 F 가해지고 반대로 마찰력 두 개잖아요. FK1, FK2 FK1, FK2 이렇게 찾으면 다 찾는 겁니다. 제로가 아니라 MA가 돼야겠죠. MA 이건 구해내야죠. 가속도가 얼마인지 M2A 그죠? M2A 이렇게 구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때 FK1은 이미 구했어요. µKN1, µKM1G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FK2는 요 바닥의 마찰이죠. 그럼 이 바닥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에 대해서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µK N2라고 했잖아요. N2. 땅바닥이 10kg에 가는 요 N2. N2는 얼마예요? 요겁니다. N2는. 그죠? 여기 N2. N2는 N1 더하기 N1G예요. N1 더하기 M1. 아니. M2죠. 그 M2. 잘못 썼네요. 그죠? M2. 위에 있는 걸 M1이라고 하고 아래 거는 M2라고 했잖아요. M2. 그죠? 그래서 N2는 다시 µK N2는 N1 더하기 M1G인데 N1이 M1이잖아요. 그러니까 M1 더하기 M1G 더하기 M2G가 되는 거죠.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그 얘기는 그냥 전체 무게예요. 전체 무게. 땅바닥에는 이 전체 무게가 수직력으로 가해지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얘는 얘대로 그냥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요거 µK M1G였죠? µK M1G. 예. 그러면 여기 µK M1G하고 µK M1G가 있으니까 µK M1G는 두 개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F 마이너스 2 µK라고 묶어주고 2M1 그죠? 2M1 더하기 M2G는 M2A가 되죠. M2A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복잡하다 그죠? 예. 복잡하지만 해보면 됩니다. 해보고 자꾸 안 된다 그러면 또 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뭐 연습 문제는 이 정도 하시고 다음에 이 문제에서 10kg에 작용한 힘은 요 사이에 요 둘 사이의 수직력 N1 그죠? N1이 위로 가해지는 수직력, 여기 이 놈이 위에 놈이 아래 놈에게 가는 수직력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마찰력도 10kg은 5kg을 오른쪽으로 끌고 5kg은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게 왼쪽으로 10kg을 끌고 이제 FK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래 바닥은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끌겠죠. FK2 이거 아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 찾도록 그리고 이제 바닥이 밀어내는 수직항력이 이제 위로 이렇게 있는 거죠. N2 이렇게. 영상도 참고해 보시고 이제 우리는 6장으로 갑니다. 6장에서는 1, 2, 3절만 시험 범위가 되는데 1, 2, 3절이 되는데 3절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절하고 2절만 잘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훨씬 더 간단합니다.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6-1절, 6.1절에 원운동 공식을 하나 외우는데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이름이 이제 구심가속도예요. 구심가속도. 그리고 그 가속도의 크기가 여기 반지름, 원운동의 반지름 분의 원운동하는 입자의 속력 V의 제곱이에요. 이거를 외우세요. 어떤 이제 지금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세요. 시험에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 6.1번을 보게 되면 물체를 이렇게 이런 물체를 실을 매달아서 내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거고, 이건 이제 하늘에서 본 그림이죠. 하늘에서 보니까 여기 이제 머리 위에서 물체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때 얘가 운동하는 속도, 요 점에 있을 때, 이제 요 점에 있을 때 물체의 속도는 이런 방향이 됩니다. 그죠? 이런 방향. 속도가. 그리고 아래 지점, 여기를 지날 때의 속도는 이런 방향이 되죠. 속도 벡터가. 그래서 지름 또는 반지름이죠. 원의 중심을 향하는 이 반지름에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순간 속도가. 속도의 방향. 여기 역시 여기 이제 반지름이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그래서 반지름 방향이라고 하고, 반지름의 방향을 반지름 방향이라고 하고, 반지름의 수직한 이 방향은 다름 아닌 원의 접선 방향이죠. 원에 접하는 선. 여기도 원에 접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선 방향은 T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 Y 쓰듯이 R하고 T로 표현한다고, T. 접선이 영어로 이제 탄젠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T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속도는 T의 방향인데,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줄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름 방향이 되죠.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거밖에 없겠죠. 이 줄의 지름 방향밖에. 그렇죠? 자, 물체는 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속 일정한 속력의 원운동 이렇게. V벡터인데 V벡터의 방향만 변하죠. 잘 보세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물체의 속도를 변하게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힘을 줘도 변하긴 하겠지만, 속력은 변하지 않으면서 방향만 변하게 하려면 힘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잘 가고 있는 물체에게 방향만 변하게 하려면 이런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힘을 주면, 이쪽 방향으로 주면 방향만 싹 변합니다. 그죠? 만약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반대로 힘을 주게 되면 더 느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체가 이런 접선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반지름 방향으로 내가 줄로 끌어당긴다고 힘을 주더라도 물체의 속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운동 한다는 가정하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힘을 준다고 해서 반지름이 변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은 일정하지만 힘은 줘야 돼요. 방향을 변하게 하려면. 그때의 이런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심력. 구의 중심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구심력을 가하면 이게 이제 R자임이라고 합시다. 구심력 하나만 작용한다고 하면 F는 MA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구심력은 말 그대로 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속도도 구의 중심 방향이 돼야죠. 그렇죠?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 구심력은 이 R자임을 구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인데 원운동, 등속 원운동하는 경우에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여야 돼요. 구의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가속도에 이름을 붙여서 구의 중심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구심 가속도는 구심이 영어로 이 센트리피탈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가 되어 있어요. C로 시작해요. C. 그래서 첨자로 C를 이렇게 붙여주기도 합니다. 발음을 잘해야죠. AC가 되니까 AC. AC는 얼마냐고? AC는 R분의 V제곱으로 직접 구했어요. 나중에 가면 증명할 텐데 여기서는 그냥 외우시오 이런 거야. 외워라. 암기해라. 여러분 그냥 일단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R분의 V제곱. 그래서 집어넣었죠? 그러면 다시 F는 MA일 테니까 F는 MA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 R자임이 바로 구심력이 된다. 9에 그리고 얘는 구심가속도고 이 힘은 구심력이고. 자, 그럼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지를 막 여러분들은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서 어떤 힘이 구심력인지. R자임이 구심력이에요, 항상. 근데 그 R자임이 어떤 힘인지. 요 그림의 경우에는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고, 여기 태양이 있고 이 주변을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그럼 지구에 가해지는 R자힘은 중력이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세탁기 안에, 세탁기 탈수조죠. 세탁조 안에 여기 빨래가 이렇게 있어요. 빨래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죠? 1초에 몇십 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빨래도 같이 도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 빨래 옷에 가해지는 힘은 이 벽이 얘를 중심으로 밀어주죠. 벽이 가는 수직항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 물체 내가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돌리잖아. 그죠? 그럼 내 손바닥이 얘를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거지. 원의 중심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어떤 힘이 구심력인지를, 구심력은 구심력이라고 해서 별도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들이 원운동하게 하면 이런 힘을 구심력이라는 용어를 또 붙이는 것 뿐입니다. 자, 문제가 바로 나오죠. M이 5예요. 0.5죠. M은 0.5인 원판이 길이 1.5m인 밧줄 끝에 붙어 있어요. 원판이 붙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원판이 어떻게, 그냥 원판이라고 하지 마시고, 질량 0.5kg인 물체, 입자가, 입자. 원판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줄 끝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원판이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물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물체가. 자, 이 원판은 그림 6처럼 수평면 위에 원을 따라 돌고 있다. 이 그림 원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판이 아니라 그냥 입자라고. 알겠죠? 입자.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이게 뭔가 크기를 가진 걸로 해서 원 형태로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어떤 물체가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그죠? 이게 반지름 R이 1.5m가 되는 거고, 원 운동하고 있는데, 이 줄이 당기는 힘은 최대 50N까지만 당길 수 있어요. 더 큰 힘을 주면 이 줄이 끈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구심력의 최대값은 50N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내가 당기는, 줄로 당기는 힘이 최대 50N으로 당길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돌아가는 원판의 속력은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죠. F는 MA를 적용하는데, 원운동하는 물체에 적용하면 F는 지금 이 장력이 F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5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M은 0.5가 되고요. A는 R분의 V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은 1.5 대입해 주면 되고,
그럼 V 나오겠네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너무 심플해서 뭐 더 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전식 관람차. 여기는 이제 조금 생각해야 돼요. 예, 이거는 생각해 보자. 예. 질량 M 나왔죠? M 나왔습니다. F는 M에 의해서 일단 M은 찾았네요. 그죠? 그림처럼 회전식 관람차를 타고 있습니다. 뭐 놀이터나 유원지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 5명이나 6명이 탈 수 있는 왜 트럭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아저씨들이 계세요. 할아버지들. 예. 어린이는 반지름 10m, R도 나왔죠. R은 10m인 연지구원을 초속 3m에 일정한. 자, 그러면 M 곱하기 뭐 보나마나 R분의 V제곱이겠죠. 원운동이니까. 그죠? 예. 공부한 거 요거밖에 없어요. 이번 시간에. 예. 그럼 다 넣을 수 있죠? R 10m 집어넣고 V 3m per sec 집어넣고 M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F 모르죠? F 몰라요. 그죠? M은 그냥 M이라고 나왔으니까 M은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예. M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예. 그럼 F를 다 구했네요. 그죠?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은 그냥 힘이 아니라 알짜 힘이에요. 알짜 힘. 그죠? 알짜 힘. 힘이 한 개만 작용하면 그게 그대로 구심력이 될 수 있지만 여러 개 작용한다면 알짜 힘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맨 아래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요. 꼬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꼬마에 가해지는 힘은 자, 의자 바닥이 미는 수직항력이 있겠죠? 위로 밀 테니까 공교로 뺐다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중력도 가해지죠. mg.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가해집니다. 이 힘밖에 없죠? 네. 그럼 이거의 알짜 힘은 뭐예요? 알짜 힘은 구의 중심 방향으로의 알짜 힘을 구해야 돼요. 그게 구심력이니까. 그죠? 구의 중심을 플러스로 생각하고 n-mg가 아니 그대로 쓰겠습니다. n-mg가 알짜 힘이죠. 그래서 이게 요 순간의 속도 r분의 v 제곱 곱하기 m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바닥에 있을 때 바닥이 바텀이라서 NPBOT 교재는 이제 NBOT라고 특히 되어 있습니다. NBOT. 그럼 NBOT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mg만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n을 구한 거네요. 그죠? 예. 그게 끝이에요.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위에 있을 때 잘 보세요. 위에 있을 때는 자, 바닥이 가는 힘 역시 위쪽 방향이 되겠죠? n. 이때는 n 구별하기 위해서 NTOP라고 합시다. TOP. N탑. 자, 지구가 사람에게 힘을 가하죠? mg. 중력은 똑같아요. 어디서나 중력은 같습니다. 그런데 원의 중심 방향의 알짜 힘은 이때는 mg가 플러스예요. 그죠? mg가 되고 반대로 NTOP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NTOP는 이거 NTOP가 우변으로 이항하고 얘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NTOP 어쨌든 구할 수 있겠죠? NTOP하고 NBOT하고 달라요. 바닥이 들어 올리는 힘이 다르죠. 그죠? 여기 모터가 있어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경우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회전할 때 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위에 가면 마치 기분이 어때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그죠? 예. 그래서 이 NTOP가 있고 여기는 이 사람이 붕 뜨는 힘을 받는다는 건 바닥에서 이탈되려고 하잖아요. 바닥에서 이탈되려고. 그죠? 수직력이 약하다고요. 바닥이 밀어내는 힘이 약해요. 다 알고 있죠? 그죠? 아래에서는 어때요? 아래에서는 바닥이 밀어내는 힘이 큽니다. 그죠? 예. 위에서보다 마우스는 다 부수시겠구만 이제 오늘. 예. 실제로 구해보니까 그런 거지. 얘는 요거 더하기 mg가 수직력인데 얘는 mg 마이너스 요거가 수직력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직력 그냥 구하는 문제로 끝이에요. 이거는. 이 수직력은 결과적으로 바닥이 밀어내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의자에 저울이 있다면 저울의 이 수직력이 측정이 되겠죠. 이걸 겉보기 무게라고 합니다. 겉보기 무게. 저울에 측정되는 진짜 무게 말고 겉보기 무게. 수직항력. 예. 수직항력은 바닥에서가 크고 위에서는 작죠. 바닥에서는 1.09mg. 여기 0.9mg가 이게 R분의 mv 제곱입니다. 그렇죠? 0.09mg, 0.09mg가. 자,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mg보다 이만큼 R분의 mv 제곱만큼, m 곱하기 R분의 v 제곱만큼 좀 작겠죠? 예.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연습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문제의 다 끝인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연습 문제에 가보면 이런 문제 어디 있나요? 이런 문제 보세요. 6.11 보시면 이건 등속 오는 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 예, 다 등속 오는 동이 아닌데 요거 볼게요. 요거 m이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는 동하고 있죠. v라는 속력으로. 그런데 바닥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람이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기는 힘, 이거 장력이라고 합시다. 장력이 이 물체를 당기겠죠. 같은 줄이니까 다 동일한 장력이 작용합니다. 장력이 90력 역할을 해주겠네요. T는 M 곱하기 반지름 R분의 V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안 당기고 사람이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리관이 있고 유리관에 줄을 이렇게 딱 통과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 줄로 물체를 돌린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M이 이렇게 이제 줄에 매달려 있어요. M. 돌아가는 건 소문자 M. 그러면 이 물체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그 얘기는 반지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얘가 돌고 있다면 이 90력 역할을 하는 힘이 장력인데 여기서 장력은 이 물체의 무게인 중력하고 같겠죠? 그죠? 같겠죠, 둘이. 그래야 평형이 되고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T는 mg가 돼요. mg. 아래 물체의 무게가 90력 R분의 m V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정도만 보시고 여기 자동차 볼까요? 자동차가 트랙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동차가 트랙을 돌고 있는데 원형 트랙이라 됩니다. 그럼 이 자동차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 90력 역할을 하죠? 어떤 힘이 이 자동차를 원운동하게 하나요? 네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중력, 장력, 네 가지. 또 뭐 있죠? 수직항력.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마찰력.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어떤 힘이 90력 역할을 해요? 마찰력이죠. 마찰력. 근데 여러분들이 얼음판 위에서 열심히 뛰어간다고 해보세요. 내가 얼음판 위에서 이렇게 쭉 앞으로 뛰어가는데 앞으로 얼음판, 미끄러운 마찰이 없는 얼음판이에요. 방향을 옆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얼음판은 그냥 계속 미끄러져야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죠? 계속. 그 얼음판 미끄러지니까 다시 걷지도 못하는 거지? 걷지도 못하긴 하지만, 쭉 썰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썰매를 타고 내가 앞으로 쭉 가고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틀어요? 틀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뭐라 그래? 이거, 송곳? 송곳이라고 해, 뭐해. 이걸로 얼음을 내가 밀지 않는 이상, 그죠? 확 찍어서 밀지 않는 이상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자동차가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원형 트랙을 돌 수 있는 건 마찰이, 바닥과의 마찰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마찰은 정지 마찰력이에요? 운동 마찰력이에요? 정지 마찰력입니다. 그렇죠? 이 자동차는 바퀴가 잘 굴러가는 거지 브레이크를 콱 잡아서 미끄러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미끄러질 때 미끄러운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접하는 접점은 접점의 위치가 바뀔 뿐 자동차는 잘 굴러가고 있고 바닥은 타이어하고 미끄러지는 타이어가 아니라
굴러가는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가해지는 정지 마찰력, 여기에 가해지는 정지 마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지 마찰력이 구심력, M, 자동차의 질량 곱하기 트랙의 반지름 곱하기 자동차의 속력,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속력을 점점 증가시켜요. 속력을 점점 증가시키면 자동차가 트랙에서 미끄러지기 직전까지는 원운동을 유지할 수 있죠. 그때가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고, 그때까지만 이 반지름 R을 유지하면서 트랙에서 안정적으로 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찰력,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이렇게 되겠죠? 외우는 식, 그죠? 네. 마찰력,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인 최대 정지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력인데, 이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구가 당기는 중력하고 수직력은 평형이 되어 있는 거죠. N은 중력이에요. N은 mg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동차의 무게 mg를 쏙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좌변의 mg하고 우변의 mg, 여기 mu s mg, 우변에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m은 약분되죠? 그럼 v 제곱이 얼마가 나와요? v 제곱은 양변에 r을 곱하면 mu s 곱하기 r 곱하기 g 될 거 아니에요? mu s r g가 v 제곱이 되고, v는 루트 값이 됩니다. 그렇죠? v는 루트 us rg까지 달릴 수 있어요, 자동차는. 그렇죠? 그래서 마찰 계수가 클수록 잘 달리는 겁니다. 더 빨리. 예. 타이어를 잘 만들어서 마찰 계수가 큰 타이어를 만들면 내가 도로는 바꿀 수 없잖아. 하지만 자동차의 마찰 계수를 크게 하면 빠른 속도로 커브길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근데 이 마찰 계수를 크게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매질에 의해서 마찰 계수가 결정이 되는 건데, 타이어는 고무인데요. 그죠? 매질이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마찰 계수를 크게 합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꼼수를 쓰겠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돼 있으면 타이어도 이런 모양대로 만들면 이렇게 홈밋에서 이게 뭐 요철이 있으면 이렇게 꽉 끼면 안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안 움직이죠. 이렇게 하면 잘 미끄러지지만 이렇게 만들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건 일반적으로 제외하고 그냥 바닥이 매끈하다는 가정하에 마찰 계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매끈하지 않게 만들면 마찰 계수는 커질 수는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만들면 뭐 되지. 예. 일반적으로 면적에는 크게 좌우되지는 않아요. 이론에는 면적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 타이어가 뭐 광폭 타이어가 되면 마찰이 더 크겠다라고 하지만 이론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또 접촉 면적이 커지면 마찰력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폭 타이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러면 이제 굴러가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죠. 그죠? 단점은 있어요. 너무 잔소리 오래 하면 그렇고, 이제 그다음 6장이 아니라 이제 그다음 뭐였죠? 네, 6.2절 비등속 원운동 보겠습니다. 비등속 원운동은 이건 뭐 간단합니다. 예, 이미 6.1절에서 등속 원운동 봤는데,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R자 힘이죠? 이게 그대로 구심력이에요. 그렇죠? 구심력이고, 이건 앞에서 공부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F는 MAC, M 곱하기 R분의 V제곱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심력에 의해서 구심 가속도 이렇게 다 구해지는데, 이때는 이제 속력이 일정한 경우잖아. 속력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V가 변해요. V가 변화하면 구심력 공식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구심력이 변화하겠죠. 그죠? 앞에서 V가 일정한 구심력이었는데 V가 예를 들어 증가해요. 그럼 이 힘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냥. 그죠?
힘 자체가 증가하는 거예요. 힘이 줄어들면, 추심력이 줄어들면 가속도도 줄어드는 거예요. 즉 속력이 변하는 겁니다. 속력이 변하는. 자, 그런데 요 FT라고 하는 건 속력이 변하려면 진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더 빠르게 하려면 그 방향으로 힘을 줘야죠. 그죠? 근데 물체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잖아요. 접선 방향. 원운동하는 경우는 운동 방향이 그대로 접선 방향입니다. 그럼 접선 방향의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VT가 증가하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VT가 감소하겠죠. 즉 속력, 빠르기가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빠르기가 변화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진행하는 접선 방향에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접선 방향의 힘은 접선 방향의 가속도를 만듭니다. 이렇게. FT에 의해서 AT가 생겨나는 거지. 즉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가속도. 이때의 가속도가 접선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때의 가속도는 이 방향의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라고요. 이거에 수직한 접선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등속 원운동하고 다르게 접선 성분에 힘이 가해지면 속력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래 놓고 보면 이제 이 그림에서는 전체 힘은 접선 방향의 힘도 있고 지름 방향의 힘도 있으면 전체 힘은 이거 두 개 벡터 연산 합해서 그냥 더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A도 마찬가지죠. 이 힘에 의해서 이제 MA가 완전하게 이제 벡터 형식으로 쓴 이 A가 있을 텐데 이 A의 크기는 루트 AC 제곱 더하기 AT 제곱이겠죠? 서로 직각 방향이니까, 그죠? 요거 있고 요거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거 있겠죠. 전체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 제곱 더하기 접선 가속도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별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죠. AX 제곱 더하기 AY 제곱해서 전체 가속도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 이미 했으니까 X축, Y축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X축, Y축 이렇게. 자, 문제는 이렇게 납니다. 문제는 연직 원운동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에 이물체를 매달아서 이거를 돌리는데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직면 이렇게 돌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꼭대기점을 지날 때, 바닥점을 지날 때, 그리고 임의의 각도, 이 연직면에 대해서 임의의 각도인 지점을 여기를 지나갈 때 물체의 운동을 해석해 보는 건데요. 교재에서는 그냥 바로 이 위치에서의 운동을 해석합니다. 내가 줄로 당기는 힘, 장력이 있겠죠? 장력. 근데 이 힘만 있진 않아요, 이제. 이 힘만 있진 않고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 mg. 그죠? 그럼 두 힘만 있는 거죠? mg와 줄이 당기는 힘과 지구가 아래로 당기는 힘. 요거의 알짜 힘은,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더하면.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알짜 힘이에요. 그죠? 전체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 힘은 두 성분, 반지름 성분, 그리고 접선 성분의 힘을 더해서 이 힘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만들어서. 자, mg를 분해해 줘야 돼요. mg는 지름 성분하고 접선 성분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분해해서 보면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 동의각으로 세타가 돼서 얘는 mg의 코스 세타가 되고 이 힘은 mg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우리 경사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형태는, 그죠? 경사면 힘, 중력을 분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원의 중심 방향의 알짜 힘을 먼저 구해봅니다. 원의 중심 방향의 알짜 힘을 구하면 이거 지름 성분이라고 돼요. 반지름 성분, 지름 성분. t는 안쪽이죠. t는 안쪽. 원의 중심 바깥쪽으로 mg 코사인 세타에 있어요. 이게 구심력이죠. 구의 중심 방향의 알짜 힘이니까 그럼 구심 가속도 r분의 v제곱을 만들겠죠.
이때 V는 이 순간의 V 값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 순간 속력 V를. 그러면 잘 됐죠? 네, 잘 됐어요. 각도 알니까, 각도 알고 있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고, 속력 알다면 장력을 구할 수 있겠죠. 자, FT는 접선 방향의 힘은 이거 그냥 하나밖에 없죠. mg sin 세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MAT가 됩니다. MAT. 즉 AT는 접선 성분 가속도는 g sin 세타가 나오죠. 경사면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죠? 예, g sin 세타. 예. 별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 바닥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바닥에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는 세타가 줄어드는 거지, 점점. 세타가 줄어들어요. 세타가 줄어들어서 얼마가 돼요? 0도가 됩니다. 0도. 그리고 T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0도가 돼서 이 식을 변형을 시키는 것보다 그냥 여기는 이게 한 방향밖에 없잖아. 그죠? 예. 지구가 당기는 중력, 줄이 당기는 장력. 그래서 R자임은 T보트 마이너스 mg예요. 그냥. 그죠? 예. 이게 R자임, V의 중심 방향이 R자임이 되고 그대로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때의 속도는 VBOT, 이 속도를 여기 갖다 쓰는 겁니다. VBOT를. 그죠? 네. 그럼 이 식은 끝이 났어요. 그죠? 끝난 거고. 꼭대기에 가면, 꼭대기에 있을 때는 이 세타가 180도가 되는 데입니다. 그죠? 요 아래, 수직 아래로 내린 이 선으로부터의 각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자, 장력 어디로? 장력 줄이 당기는 거니까 아래 방향이죠. 지구가 당기는 것도 아래 방향, 전부 아래 방향입니다. 그죠? 이 둘을 더해서 TOP, 그죠? T를 더해 TOP 더하기 mg가 9의 중심 방향의 R자임이죠. R분의 V제곱, VTOP. 첫 시간에 외우라고 했던 게, 그죠? MA는 R분의 V제곱이잖아요. 그죠? 이거밖에 없다고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속력이 일정한 속력이 아니죠. 지금 비등속은 비등속의 속력이 달라요. 그죠? 비등속. 자,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에 뭘 묻는지 모르니까 접선 가속도와 줄의 장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접선 가속도는 0이에요. 이거는 그죠? 맨 위에 아래에 있을 때 접선 가속도 없습니다. 그죠? 접선 성분의 힘 자체가 없잖아요. 이때 속도가 일정한 때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정이 아니라 최대일 때, 그죠? 최대로 순간 일정한 거죠. 순간적으로는. 그럼 BOT가 더 커요? VTOP가 더 커요? 어떤 게 더 커요? 속력은. 자, 보세요. 우변의 속력이잖아요. 우변의 속력. 좌변 mg는 일정하죠? mg의 크기는.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빼기야. T는 사실 몰라. TOP가 어떤 게 더 큰지 몰라요. TOP가 더 큰지 TBOT가 더 큰지 몰라요. 속력은 위에 있을 때가 빠르겠어요? 아래에 있을 때가 빠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줄을 묶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는 거야. 돌려보는데 위에 있을 때가 빨라요? 아래에 있을 때가 빨라요? 아래에 있을 때가 빠르죠. 실제로 돌려보면, 그죠? 예. 왜 빠르겠어요? 지구가 얘를 끌어내린다고, 그죠? 올라가 있으면 지구가 끌어내리니까 끌어내려서 아래에 올라오면 속력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중력 가속도 때문에. 그죠? 물질을 놓으면 아래에서 빨라지는 거잖아. 장력을 내가 가하긴 하는데 장력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어요. 장력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찾는 겁니다. TTOP 구하고 TBOT 여기서 구하는 것 뿐이에요. 얘 2항하고 얘 2항에서. 그죠? 예. 구해야 돼요. 자, 문제에 B번에 이런 문제가 납니다. 꼭대기에서 줄의 장력이 순간적으로 0이 된다면, 그죠? 이 말의 뜻은 줄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줄이 있으나 마나. 줄이 당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당기면 줄은 계속해서 물질을 당기지만 속력을 점점 늦춰주면 어떻게 돼요?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순간 줄이 힘이 싹 없어지는 때가 있죠. 그죠? 예, 그럴 때. 즉, 여기서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 되면 얘만 있는 거지. mg만. 그죠? mg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력이 90력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력만 90력 역할을 하면 그때는 VTOP 구할 수 있겠죠. 요거의 크기가 0이 돼서 mg는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럼 VTOP 얼마예요? 얘가 g네. 이게 이만큼이 그대로 g가 되겠네요. 그래서 VTOP의 제곱이 RG가 되는 거죠. RG. 그럼 V는 루트 RG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VTOP예요. VTOP. 이렇게 구했어요. B번 문제 구한 거죠. 루트 이렇게 쓰면 발음이 약간 상스러워집니다. 그죠? 예. 그죠? 발음하면 이상한 발음이 될 수 있으니까 원래 R부터 쓰는데 이상하네 이 책은. 예.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는 저자인가 봐요. 그죠? 예. 자, 만약 꼭대기에서 속력이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식으로 갑니다. 예. 이게 지금 루트 RG인데 루트 RG보다 작다면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mg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밀어내지 않는 이상. 근데 줄인데 줄은 밀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좌변은 정해져 있어요. 속력이 줄어들면 R이 작아지면 되지. R이 같이 작아지면. 그럼 mg로 같은 값을 유지할 수 있어요. R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R이 일정해야 원인데 원이 이제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너무 느리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느리게 돌리면 위에서 그냥 툭 떨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예.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돌려보면 아는 거지. 원이 안 되고 이제 찌그러진다. 예. 6.2절까지 해서 매우 간단하게 별거 없이 끝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놀이공원 또 갔어요. 이번엔 다른 걸 타는데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죠. 속력이 점점점 빨라져요. 그죠? 예. 그래서 A에서의 속력이 가장 빠릅니다. 근데 요 전과 후를 보면 요 궤적이 원입니다. 원. A에서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비등속 원운동이지. 이때 가해지는 힘은 요 트랙이 물체에 힘을 가는 거죠. 사람이라면 의자가 사람에게 힘을 가는 거고 요 전체를 물체를 보면 요 궤도가 전체에 힘을 가하겠죠. 위로 힘을 가하잖아요. 그리고 중력이 있겠죠. mg하고 위로 가하는 수직항력, 그죠? 수직항력 n 소문자로 쓸까요? n-mg가 원의 중심으로의 r자임이 돼서 여기 r1분의 이때의 속력 v 제곱 곱하기 질량 이렇게 나오겠죠. F는 R분의 MV 제곱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B점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B점을 지나갈 때는 쭉 여기 또 원이 되는데 이때 원의 중심은 여기 있잖아요. 원의 중심 방향의 R자임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를 지나갈 때는 중력 여전히 작용하죠. mg. 그리고 수직력 여전히 작용하잖아요. n. 그런데 원의 중심 방향의 R자임은 mg-n이에요. 이게 n 곱하기 R분의, 일단 R2네요. 예. 속력, 요 순간의 속력 VB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VA의 제곱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그래서 mg가 더 크겠죠, 물론 그죠? mg가 n은 얼마 이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구해내면 되는 거고, 이 경우도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원이잖아요, 원 그죠? 원의 궤적인데 아래에 있을 때가 속력이 빠르고 위에 올라가면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거의 구체적인 문제는 사실 우리 이제 7장을 공부해야 돼요. 에너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높이가 변하면 에너지가 또 변해서 그걸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뉴턴의 제2법칙까지고 이때 작용하는 장력 있죠? 장력 T. 장력은 항상 줄의 방향, 중력이 있겠죠? 이것도 분해해 줍니다. 중력을 이렇게 mg 코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로 분해해서 접선 방향에 힘이 있으면 속력이 변하는 거고
지름 방향의 R자임, 구의 중심 방향의 R자임 구에서 90력. 이건 T-mg 코사인 세타가 90력 되겠죠? R분의 M 롯데의 속력 V제곱. 이런 거 구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F는 MA 해주는 겁니다. MA 이렇게. 구의 중심 방향. 예.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연습 문제도 풀어주시면 되고, 자, 6.3절 가속 틀에서의 운동.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가속 틀에서의 운동은 사실 시험 문제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다 말로 되어 있어서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문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간단한 설명만 하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 여기는 운전석인데 조수석이네요. 그렇죠? 조수석에 일본은 운전석일 수 있지만 일본이나 영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조수석에 사람이 여기 앉아 있겠죠? 여기쯤 앉아 있느냐? 여기 앉아 있어요. 눈을 감고 가고 있다고 합시다. 눈을 감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방향을 왼쪽으로 팍 틀었어요. 그럼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몸이 어디로 가요? 몸이 창 밖으로 문 밖으로 이제 몸이 문에 부딪히겠지. 문에 부딪히면 운전 똑바로 해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내가 차에 타고 있기는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커브를 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누가 나를 밀었어요, 그죠? 누가 나를 문 쪽으로 나를 밀었으니까 문에 가서 팍 부딪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네가 커브를 틀었으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탁 몸이 간 거지. 이게 정상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나를 벽으로 확 밀었나? 예. 그래서 문에 부딪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너랑 나랑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네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 그럼 네가 나를 열심히 잘 당겨줘서 내가 밖으로 안 튕겨져 나가고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놓았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손을 놓았어. 갑자기 잘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손을 탁 놨어. 야, 이 나쁜 놈아. 그죠?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 밖으로 너한테서 멀어지겠지. 네가 손을 놔서 내가 멀리 넘어졌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갔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손을 안 놨으면 나는 튕겨져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근데 잘 보세요. 원운동을 잘 하고 있을 때 손을 놓더라도 이 사람은 이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튕겨져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지름 방향으로 이 순간적으로 튕겨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기 가던 길 가는 거지.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나는 너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 멀어지는 건 맞죠? 이렇게 멀어지긴 하는데 반지름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멀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도 네가 나를 밀어서 내가 문 밖으로 튕겨져 나갈 것 같아. 네가 나를 밀었어요? 커브 튼다고 해서 밀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커브를 확 틀어도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문 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없어요. 근데 왜 문 쪽으로 밀릴까? 문 쪽으로 밀리는 건 자동차가 실제 이 사람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 가던 길을 가려고 하겠지.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로 문 쪽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문 쪽으로 밀리진 않죠. 그런 거 우리는 뭐라 그래? 네가 나를 밀어서 내가 원심력을 받고 본래는 원운동을 할 때는 구심력하고 원심력하고 같이 받고 있어서 내가 평형을 이루는 건데 네가 당기는 구심력이 없어졌으니까 나에게는 원심력만 작용해서 원 밖으로 밀려나려고 하네. 잘못된 거지. 그렇죠? 원운동하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원의 중심 방향의 R자임 구심력밖에 없는 거죠. 구심력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내가 당기는 힘만 있지 내가 밀어내는 힘이 없는데 이 친구는 계속 뭐라고 생각해? 원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사람이 가속계에 있기 때문에, 관성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심력은 잘못된, 오해된 힘이에요. 오해된 힘. 가짜 힘이에요. 가짜 힘. 그래서 fictitious 힘이라고 합니다. 가짜 힘. 이런 힘을 통틀어서, 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런 힘을 통틀어서 관성력이라고 해요. 관성력. 내가 관성계에 있지 않아서 오해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힘, 관성력입니다. 관성력. 실제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는 그냥 겉보기 힘이라는 말 썼죠. 겉보기 힘. 그런데 여기는 fictitious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짜 힘이다. 가짜 힘. 이런 얘기입니다. 코리올림도 그렇죠. 코리올림. 우리들이 잘 이렇게 돌아가는 원판에 다 앉아 있어요. 의자도 있어갖고 원판 위에 있다 봅시다. 이 사람이 공을 굴리면 내가 돌아가고 있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공을 이 순간 줬지만 이 원판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야, 나 공을 줬는데 공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공은 그냥 아래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거지. 그죠? 이 사람이 보기에 마치 공에게 무슨 힘이 가해져서 공이 운동 속도를 변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이 이렇게 휘도록 가해지는 가짜 힘을 코리올리 힘이라고. 코리올리 힘. 코리올리. 이것도 관성력이에요. 가짜 힘입니다.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 어떻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